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가전제품 폐가전 수거해 가는 거 알려드렸더니 궁금증들 정말 많으시네요. 7937님, 6067님 다른 회사 거 가져가나요? 아까 답변이 됐을 걸로 보고요. 해외 직구 대행으로 산 것도 가져가나요? 아마도 이 답변으로 추정컨대 동종 제품은 가져가시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건 전자제품 자원공제조합으로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망가지지도 않은 거 멀쩡한 거 버리지 맙시다. 이런 의견도 공감합니다. 지구가 아파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꼭 버려야 할 때는 말이죠. 오늘은 저희가 연말정산 고민하시는 모든 전국의 직장인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게 운영된 지는 오래됐는데 저도 이거 한 20년 동안 하면서도 이건 매년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국세청 원천세과의 류인용 국세조사관 직접 나오셨거든요. 궁금한 점들 많이 물어봐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운 날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거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하실 수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요거 예전에는 그 홈페이지로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네. 이제는 이른바 손택스 요걸 통해서도 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손택스라는 게 그 휴대전화로 된다 이 얘기인가요? 예, 모바일 홈택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요거 안 돼가지고 약간 불편했는데 올해부터 좀 편해졌습니다. 여기서 어떤 자료들 확인할 수가 있나요? 간소화 서비스에 일단 제 생각에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요거는 무조건 보일 것 같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등의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많잖아요. 이제 사전에 일단 부양가족의 동의는 필요한 것 요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새해에 달라지는 서비스들 예컨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 개통에 따라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하여 간소화 자료 기부금 항목으로 추가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종전의 수익자 기준에서 올해부터는 피보험자인 환자를 기준으로 제공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장애인 근로자분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전자점자 정보 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요건 몰랐습니다. 전자점자 서비스가 있구나. 이것도 새로 알게 됐는데 아마 우리 청취자들은 내가 그래서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심사잖아요. 일단 신용카드 2020년보다 작년에 돈을 더 쓰신 분들은 추가 소득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 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20년에 2천만 원인 2021년에 3,500만 원인 경우 총 금액 7천만 원의 25%인 최저 사용 금액 1,75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2021년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금액은 일반 한도 300만 원과 추가 한도 적용으로 증가한 100만 원을 합산한 총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2020년보다 137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조사관님, 우리가 이 얼마나 더 공제해 줄지 이런 걸 정할 때 물론 이제 새정당국 기획재정부하고 상의를 하시겠습니다만 5%에 10%를 뭐 추가로 3%의 초과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하잖아요. 네.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꼭 이거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됩니까?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와닿게 한 문장 이렇게 정리는 안 되나요? 이게 그 혹시 정해져 있는 산식 이런 게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세청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서로 협의해서 그 상향되는 퍼센트를 이제 정해서 어느 쪽이 더 이제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숫자를 넣어 보시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신다. 요게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연말정산 관련해서 여러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을 텐데 부양가족이 쓴 돈 요것도 신용카드 금액이 늘어난 거에 합산해 줍니까? 네.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전비속 명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사용 금액에 포함되지만 형제 자매의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아, 형제 자매는 안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었죠. 네네. 21년도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기존 1천만 원 이하분은 15%에서 20%로 1천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5%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지자체에 1천만 원, 사회복지법인에 200만 원, 총 1,2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2020년도에는 공제금액이 210만 원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270만 원으로 60만 원을 더 공제받게 됩니다.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는 다른 건가요? 방금 세액공제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그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납세자분들한테는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일단 세금이 정해진 다음에 네. 거기서 깎아주는 거라 네. 세금 내는 사람은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네. 근데 소득이 되게 많은 사람은 소득 자체를 적게 잡아주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한 거죠. 네. 그렇군요. 요건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야간 근로수당 같이 요 비과세 적용 대상인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주는 혜택 이것도 범위가 좀 넓어지는 모양이에요. 네.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 등의 범위에 상품 대여, 여가, 관광 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는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렌터카 업체에 근무하는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인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이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 전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1755님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병원비는 엄마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요 카드 영수증 제가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셨거든요. 다시 한번 좀. 몸은 내가 아픈데 네. 병원비는 엄마 카드로 결제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카드 명세서에는 엄마가 사용하신 걸로 나올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아팠잖아요. 내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그 영수증도 넣을 수가 있나요?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분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나였어도 카드가 남의 거면 네. 그 사람 의료비로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제 카드는 본인 명의가 아니에요. 하지만 병원에서 본인이 아파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제출을 하면 엄마 카드에 있는 요 의료비는 어머니가 공제를 받고 각각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의료비 자료 제공이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기준으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결제 방식에 따라 그 의료비가 누가 지출했는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병원에 내가 갔다 왔고 내가 치료를 받았다 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카드가 누구 거이든 일단 내가 받는 거네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예,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직을 하거나 근무처 사업장이 여러 곳인 그 좀 특수한 형태의 근로 형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연말정산 어떻게 합니까? 연도 중 소속 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 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굴 말하는 겁니까?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주력해서 근무한 데가 어디고 그 다음 부수적인 곳이지 어딘지를 정해서 요 근무지 신고서를 회사에 내라. 네, 그렇습니다. 아, 요게 그 회사의 총무팀이나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겠네요. 그리고 연말 되기 전에 내가 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중도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에 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공제 누락분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들어서 보면 주택자금 관련해서도 소득공제가 되는데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임차한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공제가 된다. 여기에 들어간 돈을 꿔왔다면 요 대출금 갚은 그 영수증은 공제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꾼 돈, 그 네. 대출금 갚은 거 요게 해당이 된다는 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럼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원리금 상환하는데 다 됩니까? 하실 수 있는데 요게 집값이 그 집 살 때 5억 원 이하여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월세 공제, 세액 공제 된다고 하는데 다 해주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택 전입신고를 아직 못했지만 저는 월세는 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거 헷갈릴 때 많습니다. 일단 인적 공제 잘못 클릭했다가 이거 나중에 일할 해가지고 이 과징금 부는 경우도 계시잖아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얼마 이상 벌면 안 된다 이거 정해져 있죠. 예.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형태이든 5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족은 인적공제 대상 안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시골에 부모님이 따로 사십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 예. 양가 부모님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 기본 공제 대상이 들어갑니까? 주거의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지 않으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 챙겨보시면 좋겠는데 국세청에서 직접 연말정산 상담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국번 없이 126번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세청 원천세과의 류인용 국세조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